충격적 뉴스입니다. 미국의 농장들이 한국산 트랙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농사에 쓰는 작은 호미까지 아마존에서 미국 가격의 4배나 받고 팔려나간다는 것. 심지어 그 빨간 목장갑은 미 해병대가 탐내는 전략물자가 됐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후진국 기술이? 미국 농업계는 격분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이 어떻게 한국의 촌스러운 농기구에 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 여성학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비웃었던 한국의 농업 기술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미국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충격적 비하인드 스토리. 한국 농업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모건입니다. MIT에서 생명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미국 농무부 연구소에서 자문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놀라운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무심코 펼쳐본 보고서에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이게 말이 돼? 보고서엔 한국의 대동공업이라는 회사의 트랙터가 북미 시장에서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농업 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산 호미가 아마존에서 정원 도구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 가격의 4배나 비싼데도 미국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산 빨간 목장갑은 미군들이 정규 보급품보다 더 선호해서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자료를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농업 강국이라는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연구실 문이 열리면서 제 동료 마이클 브라운이 들어왔어요. 그는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었죠. 또 뭘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어? 마이클이 물었어요. 이것 좀 봐. 한국 농기계가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대. 자료를 건네주자 마이클은 코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한국? 농기술에 무슨 대단한 게 있겠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그의 말투에서 뿌리 깊은 편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호기심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연구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이 놀라운 통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우리 연구소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제가 말했죠. 회의실 구석에서 마이클이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뭐 그리 대단하길래.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고 있었죠. 어떻게 한국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의 농기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 그때 메일함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한미농업기술교류센터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박민석 연구원이 보낸 거였죠. 모건 교수님, 한국농업기술의 진정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메일을 읽는 순간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농무부 동료들에게 한국 방문 계획을 알렸을 때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형식적인 국제 교류에 불과할 거야. 한 동료가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지, 왜 미국 시장에서 그토록 인기를 끌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 여행이 아니라 제 고정관념을 깨는 여정이 될 것 같았거든요.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동안 한국 농업에 대한 자료를 계속 읽으며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과연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 작은 나라의 농업 기술이 정말 미국을 뛰어넘을 만큼 대단한 걸까요? 이 모든 의문을 안고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했지만 한국에서 펼쳐질 여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모건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박민석입니다. 박민석 연구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긴 여정에 피곤하시죠?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간단히 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들과 푸른 산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낯설면서도 흥미롭게 다가왔죠. 박 연구원은 그동안 한국 농업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산이 많아서 효율적인 농사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정밀한 농기구와 기술이 발달했죠. 정부에서도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농업 기계화를 적극 돕고 있고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대구로 향하는 KTX를 탔어요. 속도계가 300km를 넘어서는 걸 보며 놀라고 있었죠. 미국의 암트랙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와 편안함이었어요. 우와, 정말 빠르네요. 이 KTX도 한국 기술의 자랑이에요. 농업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랍니다. 박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 농기계 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한국의 시골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미국 농기계는 광활한 땅에서 빠르게 작업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우리 한국은 효율보다는 정밀에 집중해요. 험지가 많은 우리 지형에서는 정교한 작업이 필수거든요. 그의 태블릿 화면에는 자동 변속기, 무단 변속기, 수평 제어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술들이 왜 북미 농부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트랙터의 운전석이었어요. 고출력 모델은 마치 비행기 조종석처럼 전자장비가 가득했거든요. 이런 첨단 기술이 한국산 트랙터에 담겨 있다니 놀라웠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정교한 트랙터 시스템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해보면 반하시는 거예요. 곧 대동공업 본사에 도착하면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구역에 도착한 후 픽업 차량으로 30분을 더 달려 마침내 대동공업 본사에 도착했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과 넓은 전시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마치 첨단 IT 기업 같은 인상이었어요. 로비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이정훈 팀장이었어요. 20년 넘게 해외 수출을 담당해온 베테랑이라고 했죠. 모건 교수님,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공장과 기술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팀장의 안내로 본격적인 공장 투어가 시작됐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트랙터 생산 라인의 정밀함이었죠. 부품 하나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조립되고 있었어요. 로봇팔과 숙련된 작업자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업하고 있었죠. 우리 대동은 처음에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하고 있죠. 북미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제품을 계속 개선했거든요. 이 팀장은 파워시프트 변속기와 무단 변속기 테스트 베드를 보여주며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이 미국의 광활한 농지에서도 안정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죠. 지금은 7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 중이에요.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 사업에 우리 트랙터 300대를 공급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실제 시험 주행장으로 이동했을 때 더욱 놀라웠어요. 60마력짜리 중형 트랙터가 험한 지형을 오가며 작업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경사진 곳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며 작업하는 기술은 미국의 어떤 농기계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느껴지고 있었죠. 이런 수준의 정밀함을 가진 트랙터라면 미국 농부들이 선호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대동공업 본사를 둘러보면서 한국 농기계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거의 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마이클이 보였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확실히 깨닫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박 연구원이 말했어요. 내일은 경북 영주에 있는 대장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랙터만큼이나 놀라운 한국의 전통 농기구 호미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내일의 여정이 기대되고 있었어요. 한국 농업 기술의 진면목을 조금씩 발견해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정교함과 장인 정신을 느끼며 앞으로 어떤 발견이 더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한국식 조식이 생소했지만 의외로 입맛에 잘 맞았죠. 특히 뜨끈한 미역국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로비에 내려갔는데 박민석 연구원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영주로 가는 길이 좀 험해요. 하지만 그만큼 볼거리가 많을 겁니다. 박 연구원의 안내로 차에 올라탔어요. 대구에서 영주까지는 약 100km 정도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죠. 차창 밖으로는 한국의 산악 지형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평평한 대평원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오늘 방문할 곳은 영주 대장간이에요. 그곳에서 만드는 호미가 어떻게 아마존에서 인기 상품이 됐는지 직접 확인하실 거예요. 차 안에서 박 연구원은 호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농기구지만 한민족 금속공학의 정수라는 거였죠. 호미는 수천 년간의 경험을 통해 인체 공학적으로 최적화된 디자인이에요. 지형에 맞게 진화해왔죠. 한국처럼 좁은 땅에서 집중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정교하게 파고 덮고 제초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했거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호미의 구조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이었어요. 겉보기에는 구조공학적으로 취약해 보였지만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놀라운 내구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였죠. 힘이 가해지는 방향이 비스듬하고 날이 비대칭이며 연결부가 가늘고 직각으로 휘어진 형태는 겉보기에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율적이죠. 박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고유의 농기구라고 했어요. 서울 암사동 유적이나 창녕 송현동 유적 등에서 호미의 조상격 농기구 유물이 발견됐고 현재와 같은 삼각형 형태의 호미는 고려시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산과 들을 바라보며 이런 지형에서 농사짓기 위해 호미 같은 도구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영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의 한적한 풍경이 창 밖으로 펼쳐졌죠. 박 연구원의 안내로 차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따라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대장간이 보였어요. 5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성기원 장인의 대장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뜨거운 열기와 쇠 타는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이런 현장감은 미국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죠. 성기원 장인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망치를 휘두르며 달궈진 쇠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의 강인한 팔과 깊이 패인 주름진 얼굴에서 오랜 세월 묵묵히 이어온 장인 정신이 느껴지고 있었죠. 이분이 50년 넘게 호미를 만들어 오신 성기원 장인이십니다. 요즘은 제자들도 모시고 계세요. 박 연구원이 우리를 소개하자 성 장인은 잠시 일을 멈추고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비록 영어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눈빛으로 환영의 마음을 전하고 계셨죠. 성장인의 호미 제작 과정은 그야말로 장인 정신의 극치였어요. 그는 자동차 서스펜션에 쓰이는 합금강 판스프링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죠. 이 재료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탄성이 좋아서 호미 제작에 최적이라고 하세요. 불에 달궈서 망치로 두들겨 모양을 잡고 물에 담가 열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단단한 호미날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던 건 이 작은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호미가 아마존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정원 도구 상위 12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성장인은 자신의 호미가 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불과 5년 전이라고 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국식 굴착기 코리안 디거라고 불리며 정원 취미가들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대요. 같은 도구를 사용해도 한국산 호미는 중국산보다 10배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미 제작 과정을 보던 중 성장인은 목장갑 한 켤레를 건네주셨어요. 그는 호미를 만들 때 항상 이 장갑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때 박 연구원이 한국의 목장갑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빨간 코팅 목장갑은 내구성과 다용도성 때문에 해외에서 큰 인기예요. 특히 미군들이 정규 보급된 가죽 장갑보다 이 목장갑을 선호한다고 해요. 해외에서는 코리안 레드 라텍스 글러브로 불리며 가성비와 다용도성 때문에 칭찬 일색이랍니다. 성장인의 손에 이끌려 저도 직접 호미 제작에 도전해 보았어요. 불에 달궈진 쇠를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죠. 망치의 무게를 다루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성장인의 인내심 있는 지도 덕분에 형태라도 갖춘 호미를 만들 수 있었어요. 대장간 벽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와 사진이 빼곡했어요. 한 미국인 정원사는 호미는 내가 만난 가장 똑똑한 정원 도구라고 적어보낸 편지가 눈에 띄었죠. 이런 진심 어린 피드백을 보며 한국 농기구의 우수성과 실용성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성장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그는 제가 직접 만든 호미와 함께 자신이 만든 최고급 호미 한 자루를 선물로 주셨어요. 손잡이에는 제 이름도 새겨주셨죠. 이 선물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한국의 농업 문화와 장인 정신을 상징하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대장간을 나서며 미국의 농기구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있었어요.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오랜 경험과 장인 정신이 녹아든 도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대장간을 나서며 미국과 한국의 농업 문화 차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대량 생산과 효율에 집중하고 다른 하나는 정밀함과 장인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죠. 박 연구원이 다음 일정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서울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진흥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성장인의 손길에서 느껴진 장인 정신은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죠.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농촌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에서 배운 점들을 곱씹고 있었죠. 푸른 산과 계단식 논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미국 농업계에 전할 이야기를 구상하면서 마음이 설레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박 연구원은 저를 농업기술진흥원으로 안내했어요. 현대적인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한쪽에 마련된 한국형 스마트팜 전시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비에서는 젊은 농업인들이 태블릿을 들고 농작물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죠. 이곳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고령화와 노동 강도가 높은 한국 농업의 문제를 첨단 기술로 해결하고 있어요. 박 연구원은 한국형 스마트팜을 세대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었어요. 1세대는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 시스템이에요. 온도, 습도, 일사량 등을 언제 어디서든 관리할 수 있죠. 2세대는 인공지능이 작물 상태를 진단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전시관에서는 태블릿으로 원격 제어하는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버튼 하나로 온실의 환기창이 열리고 물 분사가 시작되는 모습이 신기했죠. 화면 속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3세대는 로봇이 수확과 방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단계예요. 영상 속에는 정교한 로봇팔이 토마토를 하나씩 살짝 비틀어 수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정밀함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한국에서는 전통적인 농기구와 첨단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홈이나 목장갑 같은 전통 농기구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접근법이 강점이죠. 이런 접근법은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가슴에 와닿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이동한 우리는 한미 농업 기술 협력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미국의 대규모 농업 시스템과 한국의 정밀 농업 기술이 결합한다면 더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농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박 연구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농업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한국 농업이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박 연구원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호미와 목장갑, 그리고 미니어처 스마트팜 모형이 들어있었죠. 한국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선물이었어요. 이번 방문이 한미농업 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박 연구원의 따뜻한 미소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할 칼럼의 제목을 정했어요. 호미에서 스마트팜까지 한국 농업이 미국에 가르쳐주는 교훈이 글을 통해 미국 농업계의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미국 농업의 미래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있었죠. 미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마이클 브라운을 만날 생각이에요. 그의 편견 어린 시선이 이제는 어떻게 바뀔지 기대되고 있었어요. 마이클,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들려주마.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세계 최강국 미국까지 감동시킨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장인 정신입니다. 트랙터에서 호미까지 오랜 역사와 경험이 녹아든 정밀함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장인의 손길처럼 끈기와 정성이 우리 기술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사람 중심의 철학입니다. 단순히 최첨단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호미 하나에도 사용자의 편의를 담아낸 한국 특유의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스마트팜의 첨단 기술과 장인의 손길이 함께 어우러질 때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농업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부심을 갖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이 전 세계의 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미래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